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삼키는 영양제 알약들. 정말 당신의 몸을 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식탁 위에 수북이 쌓인 영양제들을 습관처럼 털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눈에 좋고, 이건 무릎에 좋고, 이건 혈관에 좋다니까 다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큰 돈을 들여 사 먹는 그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간을 망치고 혈관을 굳게 만들며 심지어 노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조용한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즐기던 60대 김영호 씨는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감과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매일 등산에 다니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그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의사가 내린 진단은 충격적이게도 급성 독성 간염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치의 무려 10배를 웃돌았고 조금만 늦었어도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건강하던 그의 간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렸을까요? 의사가 그의 일상에서 찾아낸 원인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매일 몸에 좋다고 챙겨 먹은 잘못된 영양제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믿고 무려 12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한 번에 삼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찌뿌둥해도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약국에서, 홈쇼핑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 화학전쟁이 일어나 간과 신장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오늘 건강과 노후에서는 특히 중장년층과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영양제 조합 5가지와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영양제 섭취 공식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시거나 영상이 끝난 뒤 식탁 위의 영양제들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4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조합은 바로 칼슘과 철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질까봐 칼슘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은 필수 영양제로 꼽히죠. 여기에 기력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뼈도 튼튼해지고 피도 맑아지겠지 라며 두 알약을 한 입에 털어 넣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복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문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흡수 통로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칼슘과 철분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똑같은 흡수 통로를 공유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좁은 문 하나가 있는데 덩치가 아주 큰 칼슘과 철분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동시에 밀치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성분이 문 앞에서 꽉 막혀 서로의 흡수를 사정없이 방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칼슘도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철분도 몸에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영양제를 사 먹었는데 몸에는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하고 그냥 하속으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장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켜 심한 변비나 소화불량,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떨어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음으로써 변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두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용 시간대를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철분은 기본적으로 공복에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철분을 먼저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철분의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칼슘은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산은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킬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죠. 따라서 칼슘제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식후에 바로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영양제를 분리해 주셔야
두 영양소 모두 제 역할을 다하며 여러분의 뼈와 혈액 건강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바로 비타민 C와 홍삼 혹은 종합 비타민 속에 들어있는 구리 성분입니다. 비타민 C는 전 국민의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을 위해 메가도스, 고용량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여기에 기력 보충의 끝판왕인 홍삼 제품을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홍삼 진액 한 포 쭉 들이키고 상큼하게 비타민C 하나를 먹으면 오늘 하루 피로는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홍삼의 핵심 유효 성분은 바로 사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인삼과 홍삼의 씁쓸한 맛을 내는 이 사포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아주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비타민C는 아주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비타민C가 홍삼의 사포닌과 몸속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타민C의 산성 성분이 홍삼의 사포닌 구조를 아주 빠르게 파괴해버립니다. 즉, 홍삼이 가진 고유의 면역력 강화 효능과 항산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고급 홍삼 제품이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맹물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종합 비타민을 고르실 때 성분표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 미네랄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구리라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이 구리와 만나면 아주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원래 비타민C는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구리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제로 돌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몸을 젊게 만들려고 먹은 비타민이 오히려 내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홍삼이나 구리가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드실 때는 비타민 C와의 시간 간격을 확실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 홍삼은 식전 공복에 복용하여 사포닌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고 산성이 강해 위를 자극할 수 있는 비타민 C는 식사 직후나 식사 중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성분이 위장 속에서 서로 만나 뒤엉키지 않도록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합은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중장년층 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새겨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메가3와 항응고제 또는 아스피린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액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준다는 오메가3를 필수적으로 섭취하게 되죠. 실제로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하고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약을 이미 처방받아 드시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입니다. 이 약들의 목적 역시 혈액이 뭉쳐서 혈관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피를 안 뭉치게 해주는 병원 약을 이미 먹고 있는데 여기에 피를 맑게 해주고 혈전을 막아주는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성분의 효과가 과도하게 더해지면서 피가 너무 과하게 묽어집니다. 즉, 혈액 응고 능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살짝 부딪히거나 넘어졌는데 피부 아래로 엄청난 크기의 검붉은 피멍이 쉽게 들고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거나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터지는데 지혈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출혈입니다. 위장 점막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되지 않아 위출혈이 발생하거나 머리를 아주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뇌 속에서 미세 혈관이 터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 평생의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 성분의 병원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오메가3를 임의로 구입해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심혈관 약을 먹고 있는데 오메가3를 같이 먹어도 안전할까요? 복용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건강에 지려다가 오히려 혈관이 터져 쓰러지는 비극은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장 건강의 파수꾼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과 감기나 염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항생제의 조합입니다.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산균은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일 먹는 필수 영양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에 심하게 걸리거나 방광염, 치과치료 혹은 상처로 인한 염증 때문에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먹으면 몸이 축나니까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유산균을 더 열심히 챙겨 먹어야지 라며 항생제 알약과 유산균을 한 번에 같이 삼키십니다. 이것은 유산균을 그냥 돈통에 넣고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가 정확히 어떤 약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생제는 몸속에 침투한 나쁜 균, 세균을 찾아내 사정없이 죽이는 아주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무엇인가요? 유산균 역시 살아있는 세균 유익균입니다. 항생제 입장에서는 이 유산균이 몸에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항생제는 몸속에 들어온 유산균을 그저 처단해야 할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몰살시켜버립니다. 결국 같이 복용하게 되면 비싼 돈을 주고 먹은 유산균들이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항생제에 의해 전멸당해 차가운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항생제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전멸하면서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항생제 치료 중일 때야말로 유산균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복용하는 타이밍을 영리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정답은 항생제를 복용한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에 유산균을 먹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위와 장을 통과해 혈액으로 흡수되고 몸속에서 어느 정도 소화 분해되어 농도가 떨어졌을 때, 즉 살균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산균을 장 속으로 안전하게 투입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유산균을 복용해 주시면 항생제로부터 유익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 건강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과다 복용의 늪, 바로 종합 비타민과 개별 고용량 영양제의 중복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으니까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고 요즘 눈이 침침하니까 루테인도 하나 더 먹고 피부가 푸석하니까 비타민 A나 E도 따로 챙겨 먹어야지 하십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은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에 더 유익할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 B, C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남은 에너지는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깨끗하게 배출해버립니다. 소변색이 노랗게 변하는 것 외에는 몸에 큰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지방세포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특히 눈 건강을 위해 드시는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이나 피부, 건강을 위한 영양제에는 고용량의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합 비타민 안에도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운 비타민 A가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개별 비타민 A 제품이나 고용량, 루테인을 매일같이 복용하게 되면 몸속 지용성 비타민 수치가 한계치를 넘어서며 지용성 비타민, 복성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타민 A가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는 탈모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가장 무서운 것은 뼈 건강이 오히려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치솟고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 과부하에 걸려 항달이 오거나 만세포가 파괴되는 독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이 좋아지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내 간을 썩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실 때는 반드시 각 제품 뒷면에 적힌 영양 성분, 기준치를 꼼꼼하게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성분은 하루 권장량의 100%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되는 성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품 하나를 줄이거나 격일로 번갈아가며 복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무심코 먹었던 영양제들이 내 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화학전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내 몸을 살리는 영양제 황금 공식 3가지를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용 시간표를 스마트하게 나누십시오. 아침 공복은 위산에 방해 없이 흡수되어야 하는 유산균과 철분제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 아침 혹은 점심에는 음식물과 함께 흡수될 때 시너지가 나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오메가3, 그리고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복용하십시오. 저녁 식후 혹은 취침 전에는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B군이나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숙면을 돕는 마그네슘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둘째,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영양제 복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특히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 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홍삼, 은행잎 추출물 등을 복용할 때 출혈 위험성이 극도로 커지므로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장기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입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영양소는 매일 식탁 위에서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통해 섭취하는 자연식품입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이를 보조해주는 보조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제 34가지만 선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100가지 영양제를 한 번에 털어넣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유익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가장 큰 자산은 다름 아닌 건강한 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 병들을 하나씩 꺼내어 성분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건강 상식으로 매일 더 젊고 건강해지기를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